셀트리온 주가 자사주 매입 합병 성공 굳히기와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저평가 만에 내년 주가 급등. 셀트리온 목요일 플러스 0.32% 상승, 헬스케어 플러스 0.28% 상승, 제약은 보합선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일봉상으로는요 십자 모양의 양봉이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 4일째인데요. 공매도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모습이죠. 시장 조성자의 매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장 조성이라는 것은 거래가 잘 안 되는 종목에 대해서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0일 거래일 동안 평균 거래량이 하루에 얼마 이하인 경우에는 시장 조성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심지어는 삼성전자도 시장 조성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거래가 안 돼서 거래를 성립시켜야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소량이긴 하지만 나온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공매도 금지를 안 했을 때는 이 시장 조성자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관행적으로 얼마나 많은 공매도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할 부분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시장 조성자들이 시장을 조성해야 되는 종목군들 이외에는 공매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시장 조성자 제도는요. 말이 안 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준이 있든지 정말로 거래가 안 되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에 시장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래가 잘 되는데 시장 조성을 왜 하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없어도 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고 굳이 있으려면 정말로 거래가 안 되는 그 기준선 이하의 거래량 이하의 그러한 종목군들한테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얘기가 옆으로 조금 샜는데요. 셀트리온은 외국인들이 59억의 매도였고요. 기관들은 43억의 매수 우입니다. 헬스케어는 외국인들 38억의 매수, 기관들이 6억의 매수고요. 제약은 외국인들이 15억 매도, 기관들이 2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주식 매수 청구 행사까지 금요일, 월요일 2거래일만 남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는 오늘 자사주 매입을 추가적으로 한다고 공시를 한 것이죠. 회사 측에서는 우리가 희망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하루 차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합병 이후 내년 셀트리온의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사주 이야기인데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공시를 통해서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131만 4,286주고요. 헬스케어는 132만 주가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내일부터 11월 10일부터 매수가 시작이 되고 종료일은 2월 8일인데요. 셀트리온은 헬스케어는 12월 17일까지죠. 왜냐하면 11월 18일부터 거래가 정지가 되기 때문이죠. 회사 측에서 이야기하는 보도자료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번에 5,295억을 자사주 취득을 완료를 하고 이틀 만에 또 약 3천억 규모의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한 것이죠. 이것은 성공적인 합병을 위한 강한 의지의 피력이고요. 또한 앞서서 3,599억 원의 자사주 소각도 결정을 했잖아요. 양사는 올해 들어서 총 1조 2,500억의 자사주 취득을 신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은 지속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됐고요. 그래서 상장 계열사 중 올해 자사주 취득 신고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서는 그룹은 셀트리온이 유일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과 월요일이 주식 매수 청구 행사 데드라인이거든요. 이틀이 남은 상태인데 그리고 셀트리온 홀딩스에서도 11월 1일부터 매수에 들어왔잖아요. 지주회사로서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샀다 이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틀 남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의 결정은 첫 번째로는요. 합병 성공을 이제 굳히기에 들어간 것이죠. 또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가 싸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저평가 상태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회사 자금으로 딴 거 투자하느니 우리 회사가 주가가 싸니까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사주 매입을 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1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13일이 지나고 나면은 주식 매수 청구 행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규모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자사주의 규모는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사주에 대해서 오히려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1조가 넘는 자사주를 가지고 있고 또 여기서 추가적인 자사주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많은 자사주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로는요, 유통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합병 이후에 주식 시장에서 합병 셀트리온의 주가가 물량이 많아가지고 주가가 못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려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M&A를 했을 때 상대 회사와 주식을 막 교환하는 그러한 형태로서 간다, 이런 방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데 또 다른 아주 중요하게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요, 빅딜의 개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요, 합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요, 지금까지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된 셀트리온은 개념이 다른 회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새로운 글로벌 해외 투자자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러브콜이 들어왔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통해서 빅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자금을 또 확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 확보된 자금으로 신약 개발이라든가 R&D에 또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사주를 가지고 M&A를 하는 데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재무적인 투자자에 대한 빅딜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 빅딜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온다면요, 그 주식은 장내에서 매도 물량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잠겨진 물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자사주를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좋은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한양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살펴보게 되면요, 제목이 내년 주가 급등 매우 기대됨. 그래서 12개월 목표 주가를 28만원으로 정해놓은 상태죠. 11월 8일 종가를 감안을 했을 땐 77.8%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한양증권에서 이렇게 보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어느 정도의 가능성, 타당성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셀트리온의 고성장은 이제 시작이라는 관점이죠. 3분기가 본격적인 고성장의 시작이다. 그 이야기는 그동안의 셀트리온에서 새로운 셀트리온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실적도 달라지면서 주가도 당연히 달라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살펴볼 것은 재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재고가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램시마에서시 진펜트라는 5,400억 정도가 되고 유플라이마는 2,000억 정도가 된다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한양증권에서는 이 정도 재고는 내년 예상 매출액 대비해서 많은 재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년 실적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의 재고 때문에 자꾸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한양증권에서는 고민할 거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목표 주가가 이제 28만으로 잡은 상태잖아요. 그 핵심으로 보는 것은 역시 진펜트라인데요. 진펜트라는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가정으로도 미국에서 5천억 이상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한양증권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내년 기준 추정 EPS는 6,121원이다. 그리고 24년 포워드 퍼는 25.8배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퍼를 내년 기준 퍼 45배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는 28만원은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고성장을 했던 2017년, 2020년에는요, 퍼가 70배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70배까지는 안 보고 45배 정도로 보는데 그 이후 상황을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45배 수준으로만 봤을 때도 목표가 28만원은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이에 따라서 내년에 다시 한번 주가 급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들어서 어제까지 나온 보고서들을 모두 다 모아 가지고
컨센서스를 냈죠. FM 가이드에서 3개월 동안 나온 보고서들의 적정 주가를 평균으로 내보니까요. 셀트리온은 현재 209,231원이 나오고 헬스케어는 87,917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양증권에서는 목표가 28만원을 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보고서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시장에서의 분위기를 봤을 때 내년 합병 셀트리온의 매출액에 대해서는요, 3조 내지는 3조 5천억 수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영업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수치를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증권사들의 자료를 보시면요, 영업이익에 대한 편차 차이는 너무 심하게 나고 있거든요. 영업이익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 때문에 합병 이후 주가에 대한 확신이 잘 들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결국은 진펜트라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최근 언론을 보시더라도요, 국내 신약으로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1조 이상이 팔릴 수 있는 1등 제품이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대부분 진펜트라를 1번 후보로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까지 나온 자료들을 다시 취합을 해서 램시마에서지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의 내년 매출액 추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여기서 나오는 23년치는 여러분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23년 매출액 추정치입니다. 오늘 추가된 자료는요, DB금융 투자 자료인데요, DB금융에서는 올해 23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램시마에서시 매출액을 4,008억으로 본다. 미국을 제외한 유럽 기타 국가에서 올해 4,008억치 매출액을 올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내년에 미국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 6,998억 원의 진펜트라 램시마에서시의 매출액이 유럽까지 포함해서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내년에 램시마에서시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액은요, 평균적으로 현재 6,847억인데 중요한 것은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84%나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에 대해서 현재 나온 자료들의 평균치는요, 올해는 1537억인데 내년에는 미국에 들어가면서 3436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수치 역시 2배 이상 124% 크게 증가하는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때 앞에서 봤던 한양증권에서 이야기하듯이요, 저평가인 것은 사실이죠. 따라서 그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는 상황이고요. 수급 측면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나오고 있잖아요. 11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오늘은 조금 팔았습니다만 어쨌든 472억치의 매수 우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헬스케어 역시 11월 들어서 하루만 빼고는 계속 매수잖아요. 415억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들 쪽에서도 월요일날 주식 매수 청구 행사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렇게 된 이후에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는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외국인들은 장기적인 성격의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합병은 이제 성공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실적 측면이 증명이 되면서 내년 24년의 실적에 대한 추정치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들이 나온다면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사실적으로 봐도 지나칠 정도의 저평가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좀 박력 있게 안 오르고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은 이러한 답답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상황들을 기다려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